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입니다. 해양경찰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국 시간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 업지도 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사망 당시 47세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잦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해경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수사가 종결 즉시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 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해경 스스로 뒤집은 셈입니다. 앞서 해경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를 발표하며 이 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 떠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 씨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줄곧 거부해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진상이 담긴 자료들 다수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해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잦은 월북을 판단한 근거 등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2020년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해양경찰 및 국방부 등 이 사건을 조작한 부분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강력한 새로운 규제를 가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 식품이 캘리포니아 버논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는 비즈니스 비용에 주목했습니다. 이 회사 대변인은 다른 규정들 중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운영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운영 비용을 견딜 수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주하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 타주에 있는 다른 스미스필드 시설로 이전하는 옵션을 포함해 재정적 및 전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공정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버논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연합식품상업 노동자조합 779여 개 회장인 존 그랜트가 로이터 통신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식품 및 환경보고 네트워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장은 미국 육류 공장의 근로자 중 가장 큰 규모의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근로자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직장안전규제기관에 1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한편 정육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스미스필드 식품이 다른 주로 옮길 시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은 돼지고기의 구입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테슬라사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매년 100척의 우주선을 만들고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6월 5일 그의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화성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에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1000척 이상의 우주선을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트위터에서는 이 계획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현대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기 있는 유튜버 렉스 프리드먼은 우리 우주 밖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깊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대답하면서 머스크는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또한 인류와 화성으로 생명체를 운반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여러 행성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미국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준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수요일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빠른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2번 접종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NIAID가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파우치는 집을 떠나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성명은 계속했습니다. 그는 일단 음성 판정을 받으면 국립보건원에서 다시 일할 계획입니다. 파우치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정부 관리들과 긴밀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우치는 전염병 초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의 일원이었고 그 후 바이든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 대부분에 대한 얼굴로서 그는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거의 유명인사의 지위를 얻었고 정부의 보건 의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얻으면서 대중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았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 29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이유는 트랜스미션이 주차 위치에 있더라도 차량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NHTSA에 따르면 이러한 포드사의 변속기 시프트 케이블을 부착하는 부싱이 성능이 저하되거나 분리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판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리콜되는 차종은 2013년형부터 2019년형 포드 이스케이프 SUV 170만 대 이상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차량에는 다양한 엔진과 모델 UF35 변속기 부착된 차량입니다. NHTSA 리콜은 부싱이 손상되거나 누락되면 변속기가 원래 기어 위치로 변속기를 이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터 위치에 차량이 주차 위치로 이동했음을 표시하더라도 변속기가 주차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NHTSA에 따르면 주차 및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 없이 실제로 변속기 제동 없이 차량이 움직일 경우 차량이 굴러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HTSA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업체인 포드사의 자체 원인 조사에 따르면 열과 습기는 부싱 재료의 수문학적 파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에서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이 발견되는 일이 연달아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15일 CBS, MBC 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당국은 최근 땅에서 주웠던 현금에서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이 발견된 2건의 개별 사건을 보고한 후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 지폐를 줍는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펜타닐은 적은 양으로 접촉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른바 악마의 약물로 치사량은 2ml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세리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해당 지역 한 주유소 바닥에서 발견된 달러 지폐에서 백색 가루 물질이 발견됐으며 검사 결과 펜타닐과 함께 메스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 신경을 강력히 흥분시키는 각성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닐은 단 한 번만 투약해도 중독될 만큼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면 인체의 엔도르핀 분비의 변화를 일으켜 강한 황홀감을 느끼게 하는 마약류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사라지면 통증과 자극에 민감해져 약 없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리프 당국은 가족,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해달라며 회사,
놀이터 등에서 종종 보이는 지폐를 조심하라며 문제의 지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세리프 당국은 누군가 돈을 마약 운반용 파우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5일 의원회관에서 대선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의원은 선거에서 지고도 또 전당대회에 나와 힘자랑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재명 고문은 본인과 당을 위해 전대에 나오지 않는 게 맞다며 이게 되지 않으면 총선 때 한 번 더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이재명 의원뿐만 아니라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 대선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며 쇄신이 과제인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내 86그룹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더미래가 주최한 대선 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2027년 대선에서도 패하면서 정권 탈환을 하지 못하는 이회창의 길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초선 의원들의 대선, 지방선거 평가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가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이은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대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며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온당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날 재선 의원들의 평가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대선의 패배는 후보도 책임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지난 5년 정부에 있고 그 다음이 후보라며 누구누구 나오지 말라며 특정 부류에 대한 전당대회 출마를 금지할 게 아니라 7080년대생들이 이슈 파이팅을 하며 당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오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